안녕하세요. 저는 14강 역사를 맡은 임정은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5월 9일 직선제로 다시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러분은 촛불혁명 이후를 상상해 보셨나요?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우리 삶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청년 실업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등 정말 우리 현실에서 달라져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혁명이 대통령 탄핵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진짜 바뀌어야겠죠?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 5.18 민중항쟁에서부터 60 민주항쟁, 그리고 노태우 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권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0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4개월간의 촛불투쟁 끝에 탄핵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였죠? 네,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60 민주항쟁을 통해 민중들이 얻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세웠던 거죠. 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자, 5월 9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국민 모두 1인 1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직선제였습니다. 불과 30년 전 독재 정권에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죠. 하지만 60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로 바꾸었습니다. 1987년에 60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대통령 탄핵도 없고 대통령 선거도 없었습니다. 실제 60 항쟁에서는 민주주의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을 못했지요. 87년 이후 직선제의 역사는 이제서야 30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가 30년인 지금 우리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넘어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워온 선배들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60 민주항쟁의 성과로 헌법재판소와 직선제를 얻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어요.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했어요. 1987년 60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다시금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어요. 독재 정권이 헌법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60 민주항쟁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직선제였어요. 정부 수립 후에는 부정선거 등이 있었지만 직선제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 1972년의 유신헌법,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 간선제로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았죠. 유신 정권에서부터 전두환까지 무려 16년 동안 간선제였습니다. 그리고 60 민주화 항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자 정권을 빼앗길까봐 우려가 되었던 야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한 8개항을 발표하여 직선제 요구를 담았고 전두환은 민중의 직선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60 민주항쟁 민중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끝이 안 보이던 박정희의 유신독재 정권이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의 총살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죽고 신군부가 오기 전까지 서울의 봄이라 부르며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분노한 10만 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모여 대규모 가두 시위를 합니다. 시위대는 비상계엄령 해지,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철폐를 외쳤고 이에 신군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좋아, 우리가 없어져 줄게 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 죽고 싶어? 계엄령을 선포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대학생이 말이야
대학 나와서 데모나고 말이야. 차라리 집에나 가 있어. 대학교 휴교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이리 말이 많아? 국회 폐쇄. 서울에서도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지만 결국 회군을 하게 되었고 광주 민중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웁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5.18 민중항쟁은 모든 광주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항쟁이었습니다. 18일 자정 공수부대의 진압이 시작되어 10일 동안 광주 민중들은 싸웠고 27일 전남 도청에서 시민군이 모두 죽게 되면서 5.18 광주 민중항쟁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백 명의 시위를 왜 경찰이 아니라 공수부대, 일명 특수부대까지 와서 진압을 했을까요? 신군부가 광주 저항을 공포의 유혈 진압으로 완전 제압하여 제2의 유신체제 권력을 확고히 다지려 한 것입니다. 5.18 이후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본질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은 미국한테 있었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가 가려면 결국 미국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은 LA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한국의 안보가 유지된다면 이를 대한민국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전두환 장군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은 당시 신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권 하에 있는 24단 광주 투입을 승인해 주었죠. 5.18 이후 국민들은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미국 세력에 대한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고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 이 두 분은 어쩌다가 돌아가셨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었으나 미안의 불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살인 정권 전두환은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있어 민중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중들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결국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하겠다 하였고 권리를 되찾은 민중들은 엄청나게 좋아했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나갔습니다. 60항쟁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되찾는 민중들은 자신들의 삶도 바뀌길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87년에는 경제 호황으로 기업들은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가 계속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 생존권 보장, 8시간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외쳤고 노동 현장에서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만드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이후 90년대 들어서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60항쟁 때 호언철폐, 직선제 투쟁을 외치고 권리를 되찾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부는 학생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내 민주화 투쟁,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셨고 집회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맞아 1991년 4월 26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은 날치기를 통해서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을 진행합니다.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몰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안기부법의 경우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고 노동법의 경우 정부안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의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노총이 반발하며 총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세계화 전략을 주장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해고, 파견 근로 등을 도입하여 인건비를 낮추고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 했었던 것입니다. 12월 26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노동자들은 즉각 반대 투쟁에 나섰고 85개 노조, 14만 2천여 명의 총파업에 참가했으며 한국노총도 함께 참가해 200만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함께하게 됩니다. 96년, 97년 노동법 개혁 저지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은 국민승리 21을 만들어 1997년 12월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 정치적 노력은 결국 2000년 1월 31일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60 항쟁이 끝난 이후 우리 민중들은 계속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를 되찾으려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투쟁을,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중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의 변화도 투쟁으로 얻어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냈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촛불 이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시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끝! 끝!